네, 뉴욕 증시는 유가 급등과 고용 충격이라는 연타를 맞았습니다. 러셀을 포함한 4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1.6% 가까이 빠지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이슈들은 어떤 거였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일단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 크게 밀리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부담이 좀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3% 넘게 빠졌고요. 마이크론과 AMD도 인텔까지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메타 모두 2%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금융주 섹터에서는 블랙록이 7% 넘는 급락까지 나왔습니다. 자금은 일부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헬스케어 일부 종목들 선방을 했고요. 월마트와 코스트 쪽으로도 그래도 자금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에너지주 쪽으로는 자금이 좀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들 바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여전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중동 리스크와 이로 인한 유가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이슈는 여전합니다. 중동 전쟁, 여기에서 파급되는 유가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WTI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주간으로 35에서 36%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1983년 이후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하루 상승률만 해도 약 12%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또 급등했던 배경은 이 두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이란에 무조건 항복이 없으면 전쟁의 종료는 없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내놨고요. 카타르의 에너지 장관은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까지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앞서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보셨듯이 대부분 시장 전반의 매도세가 확대됐고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섹터만 유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시장의 논리는 이렇죠. 유가의 급등은 곧 인플레이션 우려를 재점화하게 되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후퇴를 합니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고요. 시장 전반에는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됐다라고 오늘의 첫 번째 마켓 무버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상 밖으로 고용 지표까지 약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부담은 더 커졌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이 9만 명 이상 감소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 비농업 일자리 2월치가 발표가 됐는데 실제치가요, 9만 2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은 5만 명의 증가였거든요. 예상 대비해서 약 14만 명이 하회를 한 겁니다. 굉장히 큰 수치죠.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 수준인데요. 노동시장의 변화를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실업률은 4.3%에서 4.4%로 상승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했습니다. 62.1%에서 62%로 소폭 내렸습니다. 자, 특히나 고용이 감소한 주요 업종은 의료 쪽이었는데요. 2만 8천 명 감소했는데 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좀 체크가 됐습니다. 자, 추가적인 특징은요. 직전 2개월 고용이 6만 9천 명 하향 조정을 했다는 건데요. 노동시장의 둔화 신호가 더 강화가 됐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는 0.3%였기 때문에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의 요인으로 꼽히게 되죠. 즉 오늘 유가 급등과 고용 둔화라는 두 변수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시장이 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잇따라 발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 급등과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하면 시장에 관심이 더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마켓 무버 이슈 살펴봤고요. 종목별로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특징주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유가가 갑작스럽게 폭등하면서 기술주 전반이 다시 한번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여기에 종전에 보신 바와 같이 이 고용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소비재들도 잇따라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주가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거의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날 반도체단 전반이 상당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한 가지의 악재가 이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오라클과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텍사스 AI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확장 계획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것 때문에 반도체단이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냉각 장비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막대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고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 중심으로 반도체단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이 전일 나왔던 소식이었는데요. 이날 더욱더 부각이 됐습니다. 바로 이 리서치 업체 아르테가 메타가 AI를 수익화하는 과정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이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메타도 강한 이 하락고를 형성을 했고요. 아마존 2.67% 마찬가지로 급락했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그러니까 경기 침체 공포가 더더욱 확대가 됐었죠. 경기가 둔화되면 당연히 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온라인 쇼핑 수요도 줄어들겠죠. 비슷한 논리로 애플과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부진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 세 종목의 마감가 기준 상황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바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이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종목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마벨 테크놀로지, 이날 반도체단에서 거의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한 데다가 올해 실적 가이던스도 상당히 높게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나 늘어난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 현재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작년 9월에 전망했던 95억 달러보다도 훨씬 높아진 수치죠. 덕분에 이날 두 자릿대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팔란티어, 이 미국과 이란 전쟁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덕에 오른 감도 있고요. 또 여기에 시티그룹이 앞으로 팔란티어의 상업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잔여 계약금이 늘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목표 주가를 26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6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어서 쌈싸라도 이날 20% 가까운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날 소프트웨어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그 계기가 된 이슈기도 합니다. 우선 이 쌈싸라는 이 산업용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긍정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이날 제시를 해준 쌈싸라고요. 거기에다가 CEO 발언도 한 가지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내에 AI를 통합시킴으로써 앞으로 AI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이고 걱정도 전혀 하지 않는다. 자신감 있는 CEO 발언에 이날 쌈싸라 주가 크게 올랐고요. 추가적으로 이날 하락장 속에서도 유난히 하락폭이 깊었었던 세 가지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블랙록인데요. 이 블랙록, 아까 히트맵에서도 굉장히 강한 하락세를 보였었죠. 이 사상 처음으로 블랙록이요, 사모 신용펀드 중 하나의 자금 인출 한도를 설정한 여파였습니다.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조 원가량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사모 신용시장, 전반적으로 현재 불안감이 번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이날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메모리 3사 중 하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날만큼은 6% 이상 강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등 이 메모리 관련주들이 5%에서 6%대 급락이 나온 하루였는데요. 이 반도체 표준기구인 JEDC가 AI 메모리의 적층 기준, 우리가 본딩이라고 표현하죠.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메모리 업체들이 차세대 기술 대신에 기존의 TC 본딩 기술을 더 오래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성능 AI 메모리로의 기술 전환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역시 오늘 흔들림이 있을지 개장 직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뉴스로 인해서 장비주들도 상당히 흔들렸는데요. 이 랩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등 반도체 장비주들은 5%에서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기술 전환이 이것 때문에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신규 장비로의 교체 수요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반도체단 전반 그리고 금융주까지 부진했던 하루였고요. 이어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바로 이 국제유가 WTI 12%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지 않으면 협상이 없다라고 경고하면서 유가가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한 것이고요. 원달러 환율 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3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1,484원 선, 굉장히 위태로운 수준까지 올라간 원달러 환율. 비트코인은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금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 전반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드리워졌죠. 이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같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그가 가파르게 상승을 해온 만큼 이날은 다소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